차세대 솔루션 사용자 교육 병동간호 수술 파트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수술 대상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피스 시스템의 수술 일정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 확정 스케줄 조회하는 화면인데요. 간호단위 워크리스트는 병동별 수술 대상 환자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해당 병동에서 예정된 수술 환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환자의 상태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환자 이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송 호출은 필요시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정규로 하시는 거는 마취과 기사님이 알아서 오시기 때문에 사용하실 일은 없겠지만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송 직원이 부재 중인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송을 호출하실 수 있고 환자가 병동에서 출발할 때는 출발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수술실에서 병동에 도착한 시점에서는 도착 버튼을 눌러서 이송 상태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술 예정 확정 스케줄 조회입니다. 수술 예정 환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화면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길 수술 스케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필요시에는 선생님들께서 날짜를 변경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의 진행 상태는 여러 상태로 단계가 구분이 됩니다. 예정, 확정, 대기, 환자 출발, 수술 중, 회복 중, 완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술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마취과에 대해 수술 예정을 등록을 하고 마취과가 수술을 확정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해당 수술 예정 확정 스케줄 조회 화면에서 확정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투두리스트 화면에서도 수술에 대한 처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수술 참고 사항을 보시게 되면 수술 예정 입력 시에 의사가 처방한 내용들, 등록된 내용이 연동이 될 거고요. 특이사항도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범례는 응급수실 시에는 빨간색, 취소는 초록색, 동명이인은 갈색, 환자 명에 수술료가 입력이 되어져 있을 때는 환자 명에 노란색, 환자 번호에 노란색이 되어져 있을 때는 DRG, 코션이나 격리 필수에 대한 범례가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환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옅은 하늘색으로 클릭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도 각 환자의 통합뷰, 검사 결과, 간호상태 확인표, 마취 전 환자 평가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술 예정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의사가 수술 예정을 등록을 했을 때 해당 환자의 수술 예상 시간을 입력한 즉 수술 스케줄 현황 화면이 볼 수 있고요. 이는 수술방에서 혹은 마취과에서 사용을 하시게 될 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수술 예정 확정 스케줄 조회에서 여기 하단에 수술 전 처치나 간호 상태 확인이라든지 마취 전 환자 평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환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포스트오피 영상 처방이 있는 경우 활성화가 됩니다. 이럴 때는 수술 후 검사를 완료한 후에 부서로 복귀하도록 지시하는 의미입니다. 포스트오피 영상 처방은 수술 후 엑스레이나 CT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입력이 되고 이를 출력을 해서 출력물과 함께 환자를 이송하시게 되면 환자가 수술 후에 검사 시행 후 병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뜻합니다. 단순히 의사가 리마크나 메시지로 포스트오피라고 기재를 하게 되면 처방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나 CT 처방을 할 때 의사가 마우스 우클릭으로 포스트오피 지정 처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워드에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 포타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경우는 해당되진 않고요. 포스트 영상 처방을 출력함과 동시에 필요시에 소통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셔서 포스트오피 영상 처방을 출력하시면 이와 같은 영상 출력의 예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마취 전 환자 평가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취 전 환자 마취과 기록 화면과 처방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보실 화면들은 컨설트와 프리메디케이션 화면을 통해서 마취 전 투약 약물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취 전 환자 평가를 확인하면 환자가 마취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지 최종 점검하실 수가 있겠고, 코멘트란을 확인하셔서 마취과에서 기록한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마취 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실과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혈이나 혈액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 처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도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입니다. 이 확인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수술 전 환자의 상태를 점검을 하시고 필요한 처치나 투약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수술 예정 확정 스케줄 조회에서 해당 환자를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 화면으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혹은 투두리스트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에 보시면 첫 번째로 환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확인표의 환자 기본 정보, 검사 결과, 양력 관리라든지 수술 전 투약 및 간호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입력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건 주요한 항목들은 환자의 기본 정보나 연락처 확인, 그 다음에 수술 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라든지 수술 전 투약 및 예방적 항생제 준비, 수술실 도착 예정 시간 기록 및 환자 출발 시의 서명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피스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기본 정보와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면 환자의 연락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술 환자 연락처 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입력된 보호자 연락처를 조회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당일날 일시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수술실이나 병동에서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 내역은 혈액검사와 심전도 영상검사 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처방 났을 때 프리오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검사 내역이 있으면 자동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검사 여부라든지 검사 시행 날짜를 확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환자 정보 수술 전 준비 상태 확인입니다. 수술 전에 확인 사항들을 체크를 하시고 병동 출발 시간을 기록하셔서 사원 번호 입력 후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수술 동의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자동의서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수술 동의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는 CCTV 요청서가 있는 경우에만 예이고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가 있는지, 금식을 하였는지, 피부 준비됐는지, 정확히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 등을 해당 화면을 확인을 하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수술실 도착 시간을 입력하고 확인사항 점검 후에 서명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임시 저장과 병동 출발, 그다음에 서명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미리 작성 후에 임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마지막으로 병동에서 출발할 때 보내시는 선생님께서 서명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임시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실제 출발 시에 시간을 기록하시고 사원번호 입력 후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 투약과 항생제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술 전 투약을 시행하였는가라고 먼저 클릭을 하지 않으시면 해당 빈 화면이 될 거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투두리스트에서 설정된 항목들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항생제 또한 투두리스트에서 AST 네거티브가 PTA로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동이 될 거고요. 만약에 결과값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았을 경우는 수동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는 물품 및 약품 항목에서도 투두 리스트에 설정된 항목들이 잔혹으로 연동이 되어져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보내시는 물품이나 약품들은 수술 전에 환자가 먼저 투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품이나 약품을 지워주시고 정말 필요한 물품만 기재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콤바인 OP를 하는 경우에는 1회만 기록을 하시면 되지만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를 들어 OR 드레싱 등의 별도의 수술이 예정된 경우라든지 오전에는 PS, 오후에는 OS 등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각각 수술 전 처치 간호상태 확인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프리오피, 인트라오피, 포스트오피 처방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처방 내역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프리오피 수술 전, 인트라오피 수술 중, 포스트오피 수술 후 처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중, 후 각 단계별로 필요한 처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조회하고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처방이 인트라오피, 포스트오피 처방이 한눈에 정리가 되어져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처방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트라오피에서 마취회복실이나 수술실에서 처방된 항목들에 한해서는 타부서를 클릭하셔야지만 보여주실 수 있고 여기서도 해당 처방된 항목들에 대해서 빨간색 고깔이 표시가 됩니다. 이는 타부서 처방이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리오피 처방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프리오피로 항생제 처방을 내어 있을 때는 PDA에 스킨 테스트 네거티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생제 처음 AST라는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AST와 처음 항생제 처방을 내고 PDA에 네거티브 사인을 넣게 되면 투두리스트 진행 항목에 대해서는 2회차에 설정이 됩니다. 현재 처방 예시에서는 제가 1회로 AST 처음 항생제라고 내어져 있기 때문에 1회는 1회 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DA에서 스킨 테스트 네거티브 사인을 넣게 되면 2회 항목에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예방적 항생제의 경우 의사가 AST 처방을 안 냈을 때 병동에서 먼저 AST를 하고 보낼 텐데요. 그럴 때는 1회 항목으로 사인이 들어가게 될 거고 마취과에서 항생제를 투약하게 될 때는 이미 수행 완료된 처방이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런 경우 AST 처방을 정확하게 내지 않아서 AST 결과가 2회차가 아닌 잘못된 회차에 입력된 경우로 나와져 있을 수 있어서 이럴 때는 항생제 처방을 AST 포함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 처방에서는 AST 추가 처방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POCS,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PDA 화면인데요. 투약 AST 처방을 스캔하는 경우에는 처방명 앞에 AST 조회 컬럼이 생깁니다. 병동이나 응급실 환자는 재원기간 내에 해당 투약 처방에 대한 최종 AST 결과가 보여질 거고요. 과거에 AST 네거티브 입력된 경우, 포지티브 입력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결과를 G로 스킨 테스트 네거티브 선택 후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인피스 화면에서도 처방 회차 플러스 1회관, 즉 2회차의 스킨 테스트 결과가 기입이 됩니다. 만약에 항생제가 Q 8시간 간격 3회라고 한다면 스킨 테스트 결과는 4회차에 입력이 됩니다. 포스트 OP 처방 내역 화면입니다. 에즈이지에서는 포스트 OP 밑으로 처방이 나와져 있었지만 2B에서는 프리 OP 섹션, 인트라 OP 섹션, 포스트 OP 처방 섹션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됐는데
포스트옵 이후의 투약 시간 스케줄은 수동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서 IV-Q 8시간마다 약제는 자동으로 일부 스케줄링이 되어져 있는데 인피스에서도 기본 처방은 일부 스케줄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오피에 대해서는 자동 스케줄링 되지 않고 모든 회차가 스케줄링이 됩니다. 예를 들어 Q 8시간 하루에 3번 투약이 해야 된다. 그러면 9시부터 3회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후에 17시 40분에 병동으로 나왔다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먼저 액팅으로 계획된 투약 시간을 변경을 해주시고 나머지 투약 시간도 수동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불필요한 경우에 불필요한 회차는 DC 처리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조정해야 할 약제가 많은 경우에는 일정 관리 탭에서 끌어당겨 주신 다음에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PDA로 투약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약제를 반납 처리하실 때 필요 없는 회차는 DC 처리를 하시고 반납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우스 우클릭으로 액팅에서 DC, 마우스 우클릭에서 반납해서 조제 중과 출고의 상태에 따라서 반납 횟수를 조정하신 다음에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실 사항은 포스트오피 스케줄은 자동 스케줄이 제외라는 것, 다시 한번 일정 관리와 반납 처리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숙지 바랍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 기록도 시술 후 환자 상태 기록과 마찬가지로 플로우 시트에서 간호 사정, 환자별 항목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수술 후 환자 사정에서 해당되는 항목 클릭을 하시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후 그룹으로 기록을 선택하셔서 내용을 기록 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 계획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전체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해당하면 클릭을 하시고 간호 계획이라든지 결과가 필요한 항목들에서는 클릭을 하셔서 간호 중재에 필수에 필요한 항목들은 선택하셔서 계획 저장, 그 다음 간호 기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호 기록에서도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하셔서 간호 기록으로 오시면 저는 먼저 수술 일반으로 전체 선택을 눌러서 기록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시간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필수 항목에 따라서는 해당 화면에 대해서 클릭하셔서 수정을 해주시고 임시 저장은 노란색으로 기록 조회에서는 초록색 박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 후 서명을 누르신 후에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이 뜨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예시로 수술 일반의 활동 구분이 측정 관찰은 이렇게 처치, 정보 제공, 투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원하시는 항목에 따라서 클릭하시고 기록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환자의 진단에 맞는 간호 기록을 수술 전 간호, 수술 이동, 수술 후 간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